식사들 하셨습니까? 무슨 날씨가 아침 저녁은 춥고 한낮은 덥고 환장하겠죠. 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아침에는 히터 틀고 낮에는 에어컨 틀고 하다 보니까 난방 제품을 청소해서 보관해야 하는데 정리를 못하고 있다는 하소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봄 가을이 없어졌다고 하는 소리는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여름과 겨울이 공존하는 시대가 되었나 봅니다. 이게 좋을 것이 없는 것이 사람 생활하는 것도 불편하고 또 농사 짓는 분들도 자영업을 하는 분들도 온도 관리에 드는 비용이 많다 보니까 좋지는 않은 상황 같습니다. 기름값도 오르고 전기세도 오르는 상황에서 참 안타까운 상황 같습니다. 이렇게 춥고 덥고 하면은 없는 사람들만 살기 힘들어지죠. 오늘 이야기는 오토바이를 잘 관리하고 오래 타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오토바이란 것이 자동차보다 작게 고성능 축소판으로 만들다가 보니까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관리 소홀로 인한 고장을 많이 겪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아주 사소한 고장이 연쇄 반응으로 인해서 왕창 고장나는 경우도 많죠. 문제는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이 잘 관리를 하면 되겠지만은 자동차와 다르게 생소한 물건이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측면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어떻게 관리하면은 오래 고장 없이 잘 타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복습을 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복귀해보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야기 들어갑니다. 어떤 기계든 엔진오일 관리가 기계를 관리하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내 오토바이에 맞는 엔진오일 메인터넌스나 엔진오일 규격까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죠. 그냥 센터에서 교환하라고 하면 대충 갈고 저배기량 1000km, 미들급 이상은 3000km, 5000km 이렇게 관습적으로 엔진오일을 교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아주 좋은 비싼 합성유를 선호하기도 하죠. 엔진오일은 주행 환경이나 오토바이 RPM 사용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엔진오일 교환 주기가 엄청 중요합니다. 도심에서 배달용으로 사용하는 오토바이는 섰다 가다를 많이 하기도 하고 시동을 끄지 않고 오래 아이들링 상태로 오래 가동하기 때문에 원래 교환 메인터넌스 주기보다는 빨리 교환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정설이죠. 그런데 취미용으로 타는 오토바이는 어느 정도 정속 주행을 하기도 하고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교환 주기를 지키는 것도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고 RPM을 사용하거나 알차나 네이키드는 주행 스타일을 고려해서 과하게 고 RPM을 쓴다면 엔진오일은 빨리 교환하고 정상적인 주행을 한다면 정상적인 교환 주기에 엔진오일 교환 타이밍을 맞게 조절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엔진오일 부족이죠. 장거리 라이딩을 하거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주기적으로 엔진오일 양 체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만약 엔진오일이 부족하다면은 실린더나 피스톤, 캠샤프트에 아주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가 있죠. 이러면은 엔진 생명이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문제는 엔진이 드라이 펌프 방식의 엔진의 경우에 엔진오일 부족이 심각한 엔진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드라이 펌프 방식은 엔진 오일 펌프에 의한 엔진오일 순환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엔진오일 캐셔에 엔진오일이 없는 경우 실린더, 크랑크, 샤프트에 엔진오일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심각한 엔진 손상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드라이 펌프 방식이 최대의 고질병 난제이기도 하죠. 꼭 드라이 펌프 방식 엔진만의 문제는 또 아니고 고성능 고 RPM을 사용하는 엔진은 특히 더 엔진 오일량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런 엔진은 엔진 오일량 뿐만 아니라 엔진 오일 규격도 신경을 써야 하죠. 보통은 10W40 엔진 오일을 많이 사용하지만은 어떤 경우는 5W50을 사용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으니까 엔진 오일 규격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또 엔진오일 관리를 잘해야 하는 오토바이가 공랭식 엔진이죠. 엔진오일은 윤활 작용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엔진 냉각도 엔진오일로 하기 때문에 엔진오일 교환 주기를 놓치거나 엔진오일을 부족하게 관리하는 것은 엔진을 일찍 죽이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싼 엔진오일과 비싼 엔진오일이 있죠. 제 생각은 가혹한 환경에서 운행이 많은 배달 라이더의 오토바이의 경우는 싼 광유라도 자주 갈아주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반대로 비싼 엔진오일 믿고 엔진오일 교환을 등한시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싼 엔진오일을 자주 갈아주는 것이 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고성능 고압축 엔진의 경우에는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고급 엔진오일을 꼭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또 있는데 오일 필터와 에어 필터 관리죠. 당연히 엔진 오일 교환 시에 필터 세트를 교환하면은 특별히 문제는 없는데 간혹 에어 필터 관리를 못하는 분들이 많죠. 이게 별것 아닐 것 같아도 요즘 엔진은 전자적 인젝터 방식이라 인젝터를 오염시키거나 오염된 나쁜 공기가 실린더로 유입되면은 결국은 실린더와 피스톤을 갉아먹는 일이 발생을 하죠. 제가 엔진톱을 수리하다 보면은 엔진톱 구조상 특히 흡기 에어 필터가 교환식이 아니라 먼지를 털어내고 계속 사용하는 반영구적 필터라서 제대로 관리를 못해 피스톤과 실린더를 해먹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엔진톱 가격의 절반 정도의 수리비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오래 사용한 톱의 경우는 그냥 버리고 새로 사라고 권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엔진 죽으면은 오토바이 중고 가격의 절반은 수리비가 나오죠. 이걸 버려야 할지 살려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엔진 오일 필터 관리도 잘해야 되죠. 오일 필터가 오염되는 이유는 클러치와 같이 엔진 오일을 사용하는 습식 클러치를 가진 오토바이의 카본 찌꺼기나 엔진 미션이나 일부 구동계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을 걸러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오일 필터는 일회용이지만은 엔진 오일 커버 아래에 있는 오일 스테이너의 필터는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필터라서 관리를 못하거나 자주 청소를 안 하면은 오일 순환 경로가 막혀서 크랑크, 캠샤프트에 아주 큰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경고 없이 엔진을 갑작스럽게 죽이는 경우가 이런 경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가끔 1년에 한 번은 엔진 오일 커버를 열어서 꼭 오일 스테이너를 청소해 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엔진을 한 방에 훅 보내는 가장 쉬운 방법이 냉각수 관리일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데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죠. 대부분 냉각수는 부족하면 더 보충해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오토바이라면 거의 냉각수 손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냉각수가 준다는 것은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걸 간과하는 것입니다. 냉각수가 새거나 엔진룸, 헤드로 유입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아주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만약 냉각수가 한 번이라도 오버히트 한다면은 그 엔진은 내구성을 절반은 잃어버린 것과 같다고 합니다. 보통은 엔진 열 먹었다고 많이들 표현하는데 실린더, 피스톤, 베어링, 크랭크 샤프트, 캠 샤프트 반드시 데미지를 남깁니다. 그런 상태로 엔진을 계속 가동한다면 언젠가 엔진이 붙어서 그냥 한 방에 팍 서는 결과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상태로 수리를 한다면 어마어마한 수리 견적이 나오기 때문에 폐차가 정답일 경우도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냉각수가 줄고 있다면 반드시 원인을 파악하셔서 꼭 수리를 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하셔야 하죠. 간혹 저처럼 냉각수 응고제 투입해서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하려고 한다면은 낭패를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응고제에는 반드시 냉각수와 반응해서 누수되는 곳을 막는 분말 같은 응고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알루미늄 라디에이터를 손상을 시킵니다. 그래서 응급시에 사용하더라도 반드시 원인을 찾아서 수리하시고 냉각수 라인을 플러싱하지 않으면은 라디에이터는 계속 갉아먹혀서 결국 라디에이터를 교환해야 합니다. 문제는 한두 번 플러싱으로 응고제가 다 닦여 나오지도 않는다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경험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결국 라디에이터를 교환했고 냉각수를 5번째 교체한 지금도 약간씩 응고제 부유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냉각수가 줄어드는 문제는 라디에이터 빵꾸로 그런 경우도 있고 냉각 라인 호스의 크랙이나 결합 부위 조임 불량으로 냉각수가 누출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실린더 동판 가스켓이 내부로 파손돼서 실린더로 냉각수가 들어가서 증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엔진 오일에 물이 섞이면서 엔진 오일이 우윳빛색을 띠는데 이러면 심각한 고장이니까 반드시 수리하셔야 합니다. 그대로 방치하면은 실린더의 피스톤이 고착되거나 누구로 엔진오일 해먹는 경우나 냉각수의 수증기가 팽창해서 실린더의 압력이 증가해서 밸브나 피스톤, 크랑크 샤프트까지 손상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최악의 경우로 피스톤이 실린더를 뚫고 나와서 대형 견적으로 엔진을 교환하거나 폐차 수순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냉각수를 자주 교환하지 않으면은 냉각수가 단순 물이 아니라 알코올이나 기타 엔진을 보호하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런 기능성 성분들이 증발하고 기능성을 잃으면서 녹이나 엔진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2-3년에 한 번은 교환하시는 것이 답입니다. 냉각수에서 녹물 나오는 것은 에바죠. 그리고 냉각 라인, 냉각 호스도 분명히 메인터넌스가 있습니다. 보통은 4에서 5만에 교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하지 않으니까 교환하시는 것이 답이죠.
어떤 오토바이든 레드존이 있습니다. 할리처럼 저RPM을 사용하는 오토바이는 5,500에서 6,000 정도가 레드존이고, 레이싱 알차의 경우는 12,000에서 16,000이 레드존으로 설정된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오토바이는 8,000에서 10,000 정도가 레드존입니다. 특히 레드존에 가까이 많이 사용하는 오토바이와 레드존 RPM의 한 7-80%만 사용하는 오토바이와 비교해 본다면 누가 봐도 후자의 경우가 고장이 없이 오래 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으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오토바이 중고 거래 시 막 조지고 다니는 오토바이는 절대 사는 것이 아니라고는 말들을 보통을 하는데, 이게 사실 확인하기가 어렵고 거의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포트 엔진의 경우 진단기로 확인하면은 각 RPM 사용 구간별 사용 시간을 뽑아서 볼 수도 있는데, 오토바이도 이게 가능할 것 같은데 한 번도 뽑아서 보는 적은 없습니다. 자체 ECU 프로그램이 안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공개를 안 하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확인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은 RPM 타코메타라는 물건이 있으니까 설치하셔서 RPM 구간별 사용 시간과 결과값을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막 RPM 지지고 다녀야 시끄럽고 연비도 떨어지고 위험하고 좋지 못하니까 적당히 타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너무 저 RPM으로 다녀서 막 푸드득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다니는 분도 가끔 있죠. 속도가 없는 상황에 너무 고단기어로 운행을 하면은 시동이 꺼질 듯 푸득거리며 심하면 벨 붙이는 소리를 내는 오토바이도 가끔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정말 좋지 않습니다. 낮은 RPM에서 높은 기어로 주행하거나 스로틀을 크게 열면은 엔진 내부에 과도한 압력이 걸려서 노킹이 발생할 수도 있고, 커넥팅 로드나 피스톤에 심각한 부하를 주거나 고장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거기다 더해서 클러치에도 무리를 줘서 클러치 패드를 갉아먹는 것이 아니고 파손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보가 수동 오토바이를 처음 운행하면은 클러치 패드 파손으로 클러치를 몇천 킬로도 사용 못하고 교환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고 RPM으로 사용해서 파손되는 경우가 아니라 저 RPM에서도 충분히 파손이 된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했듯 초보 때 클러치 컨트롤 미스로 시동을 꺼먹거나 울컥거리는 주행을 많이 하게 되죠. 이게 구동계를 망가뜨리는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는 클러치만 고장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구동계 미션까지 털릴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무게가 많이 나가는 고중량 투어링은 정말 이러면 구동계 미션 금방 나가죠. 예전에 골드윙이 아주 유리 미션으로 유명했죠. 특히 1800GL 구형 골드윙은 토크는 세고 미션은 약해서 초보들이 많이 털어먹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만은, 지금은 DCT를 사용하니까 미션 털어먹을 일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미션 기어 이빨이 단품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문제는 엔진을 다 털어내야 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임에 맞아 죽습니다. 요즘은 엔진 오일로 엔진 윤활과 습식 클러치의 오일 공급, 미션의 오일 공급을 한 번에 엔진 오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오일 문제로 고생하는 경우는 예전보다는 적은데, 간혹 할리나 골드윙처럼 미션 오일을 따로 넣는 기종도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션 오일을 자주 교환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미션 오일은 점도가 떨어지거나 오일량이 부족하면 미션 이빨 금방 나가죠. 이는 오토바이나 자동차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관리법은 너무 고 RPM으로 급출발한다든가 너무 가혹한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고, 다음은 기어 변속을 부드럽게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만으로도 클러치 5만 탈 거 7만, 8만, 10만 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급출발, 급제동 해봐야 비싼 고유가 시대에 연비만 나빠지죠. 앞에서는 큰 경적을 남길 수 있는 엔진을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부터는 아주 중요한데 등한시되는 체인, 브레이크, 타이어 관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뒷바퀴를 굴리는 구동계에 쓰이는 방식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체인, 벨트, 샤프트 방식 순으로 많이 사용을 할 겁니다. 스쿠터처럼 CVT 구동 벨트로 뒷바퀴를 직접 구동하는 방식도 있고요. 사실 스쿠터나 벨트, 샤프트 방식은 관리 소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벨트는 유격만 유지해준다면 그렇게 관리가 필요하지 않고 내구성도 좋습니다. 다만 구동 손실이 체인보다는 다소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긴 한데, 체감될 정도로 구동 손실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샤프트 방식은 일반적이진 않은데 BMW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고, 일본제 오토바이들도 8, 90년대에 많이 채용했던 방식이지만은 제작비 부담 때문인지 지금은 많이 없어진 방식입니다. 이 샤프트 방식도 구동 손실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오일 관리만 잘하면은 반영구적인 수명과 오염에 강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아직도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일반적인 체인 방식이죠. 저렴하고 동력 전달도 좋고 다 좋은데 관리하기 힘든 것이 사실인 방식이죠. 관리 타이밍을 잠깐만 놓쳐도 녹나고 기름으로 떡지고 자꾸 늘어나서 소리도 나고 참 관리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고 귀찮은 방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인 방식을 많이 쓰는 이유는 체인만큼 좋은 것이 없기 때문이라서 그럴 겁니다. 귀찮아도 꼭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체인 누우만 주기적으로 도포해도 아무 이상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장거리를 많이 운행하는 분이라면 알리에 몇만원짜리 체인 오일 자동 도포기를 많이 팝니다. 하나 장착하시면 유용하게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 장거리 여행하는 유튜브 보면은 가장 많이 고생하는 부분이 체인 관리죠. 다 관심이 없어서 소홀히 관리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니까 꼭 챙기면서 관리하셔야 문제없이 오래 사용이 가능합니다. 체인 관리 소홀히 해서 녹나거나 기름기가 많으면 금방 늘어나고 소기와 대기화까지 망가져서 생각보다 비싼 수리비를 감당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브레이크입니다. 아무리 오토바이가 잘 나가도 안 서고 못 서면 오토바이가 아니고 흉기죠. 그래서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관리 타이밍은 단순하죠. 타이어 교환하실 때 꼭 브레이크 라이닝 캘리퍼 상태를 확인하시고 기억하셨다가 라이닝만 제때 교환하시고 브레이크 캘리퍼 피스톤만 수리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라이닝은 아주 비싼 거 필요 없습니다. 순정 쓰시면 되죠. 호환품 중에 너무 저렴해서 의심되는 것이 아니라면은 크게 문제없고 성능도 일반인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차이도 미미합니다. 브레이크 디스크는 정상적으로 사용한다면 오토바이 폐차 전까지 교환하는 일이 거의 없는 부품이죠. 만약에 라이닝 교체 주기를 놓쳐서 라이닝이 다 닳아서 디스크가 손상되면은 견적 많이 커지죠. 그리고 최소 한 2-3년, 최대 3-4년 주기로 브레이크 오일을 교환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라이닝 좋은 것 교환하는 것보다 브레이크 오일 가는 것이 브레이크 성능이 훨씬 좋아진다는 것은 체감적으로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일 교환 한 통 몇천원 안 하죠. 자가로 하셔도 되고 샵에서 갈아도 몇만원 안 하는데 라이닝 비싼 것 교환하는 것보다 오일 교환하는 것이 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오일 라인도 주기적으로 체크하셔야 하죠. 특히나 비포장 많이 타시는 분들은 돌이나 흙 등으로 브레이크 라인이 손상되는 경우도 있고 브레이크 캘리퍼가 오염돼서 피스톤이 고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라도 자주 점검하셔야 합니다. 타이어는 본인 취향에 맞는 것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관리는 공기압 관리만 적당히 관리해주시면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공기압이 부족하면 타이어가 편마모가 생기거나 너무 많으면 중앙부만 닳고 승차감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적정 공기압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타이어 사이드에 빵꾸가 나거나 심한 빵꾸를 떼운 경험이 있다면 타이어는 교환하는 것이 답입니다. 살짝 난 빵꾸나 때우로 바람이 새지 않는다면 그냥 타도 무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 한계선이 보이면 타이어는 무조건 교환하시는 것이 답입니다. 제동 성능이나 코너링 시 위험하기도 하고 특히 비 오면 엄청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끼지 말고 무조건 교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가짜 휘발유나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아주 시골에 이상하게 허름한 주유소에서 주유하기는 사실 좀 꺼려지는 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오토바이가 고급류 세팅이 많이 늘다가 보니까 고급류 주유를 찾기 어려워서 헤매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죠. 원래 12대1 이상 압축비 엔진에 고급류를 넣으라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은 요즘은 11대1 이상 오토바이 뿐만 아니고 9대1 압축비 공랭식 엔진도 고급류를 넣으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좀 야로가 있는 것이 아마도 노킹 방식을 하기 위함이고 진동이나 연소 효율 때문에 고급류를 권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으나 BMW, KTM, 두카티 메이커의 오토바이나 알차나 네이키드 기종은 고압축 고성능 엔진을 가진 고급류 세팅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고급류를 가급적 넣고 급하면은 대부분 옥탄 부스터를 사용하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옥탄 부스터에 의지하고 너무 자주 사용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일반 옥탄 부스터의 경우 산화철이 포함된 경우가 있어서 밸브를 송산시키거나 산화철 성분이 쌓여서 밸브나 실린더를 갉아먹거나 녹발생을 가속시켜서 엔진 내구성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하니까 옥탄 부스터는 급한 경우 외에는 사용을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엔진 인젝터를 살살 갉아먹어서 손상을 줄 수 있어서 엔진이 갑자기 확 죽어버리는 것은 아니어도 서서히 죽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면 안 쓰는 것이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랭식 엔진에 고급류 넣으라는 것은 좀 에바죠.
일반적으로 넣어도 노킹이나 출력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오토바이 잘못 만든 것이죠. 너도나도 고급이 써야 고급 차종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그냥 넣으라고 하는 것이 아닌지 저는 심각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급류 오토바이를 타보지 못해서 경험을 못 해봤는데 고압축비 엔진은 고급류 놈인 확실히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배터리 관리는 뭐 별거 없습니다. 가끔 배터리 전압 체크해서 전압이 너무 낮게 나오면은 그냥 충전 한 번씩 하거나 동네 한 바퀴 돌아서 자연 충전시켜도 되죠. 문제는 겨울 시동이 안 걸리거나 배터리가 오래돼서 충전이 안 되어 오토바이가 퍼지는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답은 큰 배터리를 장착한 것이 답이지만은 요즘 오토바이는 아주 작은 공간에 배터리를 우겨넣는 경우가 많아서 예전처럼 마음대로 큰 배터리를 교환하는 것도 구조상 공간상 불가능합니다. 이럴 경우는 리튬이온이나 AGM 배터리로 교체하는 것이 답이긴 합니다. AGM은 가격적으로도 비싸지 않고 성능도 리튬이온과 좀 비슷합니다. 다만 납산보다 더 무거운 것이 좀 단점이긴 하죠. 리튬이온 배터리 달면 좋기는 한데 많이 비싸죠. 많이 엄청 비쌉니다. 납산보다는 5배에서 10배, AGM보다는 3배에서 6배 정도 비쌉니다. 하지만 충반전 횟수도 많고 출력도 좋은데 문제는 충전하기가 힘들다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전용 충전기가 아니면은 완충이 안 되는 문제가 좀 있죠. 그리고 오토바이가 퍼졌을 때 잘못 점프하면은 리튬이온 배터리가 사망할 가능성도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충전을 제어하는 BMS 회로가 있기 때문에 과전류가 한꺼번에 들어가면 이 BMS가 손상되어 배터리를 버려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AGM이 체질에 맞는 것 같습니다. AGM 배터리는 납산과 거의 동일한 관리 조건을 가져서 막 써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간혹 엔듀로 오토바이 타는 분들 보면은 막 오토바이가 흙범벅인 엉망인 상태로 라이딩하는 분들이 가끔 있죠. 딱 보면 알죠. 지금 막 비포장 뛰고 온 것인지 아니면 아예 세차를 안 한 것인지. 뭐 그게 미덕이고 그게 멋이라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절대 그렇게 오토바이 관리하시면 금방 똥차 되죠. 라이딩하다 보면은 흙먼지, 벌레, 사체, 염화칼슘, 빗물 등 수없는 오염에 노출되고 그에 맞서서 달리는 것이 오토바이입니다. 특히 벌레 사체나 염화칼슘이 섞인 물이나 눈을 맞는 경우는 엔진이나 도색에 심각한 변색이나 변형을 동반하게 됩니다. 벌레는 아주 높은 pH를 가진 경우도 있고 염화칼슘이야 말할 것도 없이 알루미늄과는 완전 상극이죠. 아무리 알루미늄 표면이 처리가 잘 돼도 염화칼슘 맞고 하루 이틀만 지나고 세차 안 하면은 엔진이나 부품에 백화현상이 생기기 시작하죠. 한번 생긴 백화현상은 돌이킬 방법이 거의 없고 계속 번져서 똥차로 순식간에 변하게 됩니다. 특히 앞쇼바 휠, 엔진 하부는 백화현상이 생기기 쉬운 부분이니까 항상 관찰하면서 세차를 꼼꼼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세차장 고압수로 막 여기저기 뿌리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죠. 전선 연결 커넥터가 아무리 방수 하랍이라도 고압수 뿌리면 못 버팁니다. 적당히 뿌리시고 닦고 말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행 후 바로 세차하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엔진이 완전히 식은 후에 물을 뿌려야지. 열도 안 식었는데 물 뿌리면 동판 가스켓 나가서 엔진 오일 질질 새죠. 저는 그 영향이라고 꼭 보는 것은 아니지만 동판 가스켓을 2번이나 교환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동판 가스켓 그거 얼마 안 하는데 견적 공임이 엄청 심하게 나옵니다. 자동차도 예열을 하느니 뭐 후열을 반드시 해야 하냐 뭐 말들이 많죠. 환경론자들은 예열이 필요 없다고까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최소 5분 정도 예열은 반드시 합니다. 라이딩 나가기 전에 시동 걸고 액션캠 달고 휴대폰 거치하고 헬멧 쓰고 장갑 끼고 그러면은 5분 금방 가죠. 그 정도의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오토바이를 정비하거나 오토바이 구조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라면은 쉽게 이해할 부분이죠. 엔진오일 편에서도 이야기한 부분인데 드라이 펌프 방식은 반드시 예열을 하셔야 오일 펌프에 압력이 차서 각 부분에 오일을 분사해주는 과정까지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길어야 2-3분이죠. 그 과정을 건너뛰면은 오토바이 베어링이나 피스톤 캠머 이런데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체인 텐셔너가 오일 압력 방식인 경우에는 오토바이 시동을 걸고 체인 치는 소리가 나는 경우 체인 텐셔너에 오일 압력이 없어서 체인 유격 조절을 못해서 체인이 처져 있기 때문인데, 이런 경우로 주행을 하면은 체인 가이드도 손상이 되고 심하면 타이밍 코도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러면 진짜 심각해지는 거죠. 저라면 그냥 엔진 시동 먼저 걸어서 냉각수 어느 정도 데펴질 때까지만 예열할 것 같습니다. 그게 오토바이를 아끼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아끼고 비싼 자기 오토바이 항상 닦이고 조이고 뭐 예방정비해도 한번 깔면 그냥 끝나는 거죠.
제공이라도 한번 하면 정이 떨어지는데 한번 깔기라도 하면은 답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견적 보면 눈물 더 나고요. 게다가 절대 사고를 내거나 사고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안전이 최고라는 말이 됩니다. 내 오토바이를 아끼는 최고의 방법은 안전하게 오래 타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내 사랑스러운 오토바이를 아끼는 법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안전이 최고다라는 답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